네. 아우, 바쁘다. 아우, 정신없다. 아우, 죽겠다. 어쨌든, 저녁 시간은 지켜주도록 할게요. 혹시, 이거 못 내, 그래도 한 10분이 너무 아쉽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따로 더 보충해줄게요. 10분 정도, 문제풀이라도. 네,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우리 조합이에요, 조합. 몇 쪽이니? 네, 211페이지입니다. 조합. 자, 조합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콤비네이션이에요. 서예 어디 갔니? 왜 불려갔어? 화장실 갔나? 일단 네 봅시다. 여기 있던 애는 좋대? 이런. 자, 일단 볼게요. 콤비네이션 어디서 들어봤어요? 피자에 콤비네이션 피자가 있습니다. 무슨 피자를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반반? 아니야, 반반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죠,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피자를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하는데, 왜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냐면 그냥 재료들을 조화롭게 그냥 넣었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요. 보통 기본 피자를 콤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 그 가게에서 파는 가장 베이스, 기본이 되는 피자, 거기에 이제 뭐 뭘 더하고 빼고 하면서 무슨 피자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결국에는 그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피자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수학에서는 조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콤비네이션이에요. 그럼 이 조합이라는 건 뭐냐? 얘는 순서가 없이 뭐만 하는 거냐면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고르기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쟤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합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 또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랬구나.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콤비네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약자를 C를 씁니다. 우리가 NC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니?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쟤를 기호로 NCR 발음 잘해야 돼요. NCR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죠? 그냥 C라고 읽으면 돼요. 콤비네이션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은 그냥 C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 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공식을 좀 볼 건데 NPR을 잠깐 떠올려봐요. NPR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까 이렇게 배웠죠?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일단 택하죠. 순서를 보자 이거야. n개가 있어요. 그 중에 r개를 골라. 그리고 그 r개를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 순서대로 보자면 r개를 택하는 가지수가 방금 선생님이 NCR이라고 했고, 그죠?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뭐예요? 몇 가지가 나와요? n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R 가지가 아니라 R 팩. 그지? N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N 팩까지가 나왔죠. 그럼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R 팩토리얼 가지가 나옵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르고 나열까지 해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하면 NPR이라는 애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일단은 자, 택하는 가지수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가 있다라고 치자. 그 가지수에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곱하면 결국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식을 보면 NPR이라고 돼 있는 애는 n개 중에 r개를 택하고 R 팩까지만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만큼 곱해줘야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NPR은 어떻게 계산해요? n-R 팩분의 n 팩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여기서 양변을 R 팩으로 나눠. R 팩으로 나누면 결국 NCR이라는 건 R 팩분의 NPR이 되는 거고 요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R 팩 곱하기 n-R 팩 분의 N 팩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세는지 기억나요? 2분의 n 가로고 n 빼기 2 가로. 오, 맞아.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n-2 n각형일 때 이렇게 대각선의 개수를 셌어요. 기억나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자, 예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어렸을 때 기억을. 자, 이렇게 생긴 N각형이 있다. 요 N각형이 있을 때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세보는 거야. 그죠? 저게 n-2가 아니라 n-3 아니야?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죠? 여기 아마 n-3일 거예요.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보자. 양쪽 두 개 빼고 자기 자신 빼면 전체 n개의 꼭지점 중에서 그 세 개를 뺀 나머지에다가 연결하면 다 대각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게 n-3개야. 됐지?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생긴 애들이 총 n개가 나와요. 그런데 얘랑 얘가 연결한 애가 선택을 할 때 똑같은 애가 또 나옵니다. 그죠? 각각 대각선마다 2번씩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2로 나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를 조합의 관점에서 봅시다. 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N각형이 있죠? N각형의 N개의 꼭지점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변이 포함이 됩니다. 내 말 이해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변들이 포함이 돼요. 그 변이 몇 개야? N각형이니까. N개가 나오겠지. 그 N개만 빼주면 돼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여기 중에 두 개를 골라. 그래서 이어 선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선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아까 이걸 계산할 때는 얘가 출발해서 가는 거냐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거냐 두 가지가 중복됐기 때문에 2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 이렇게 그냥 뽑기만 한 거기 때문에 선분이 하나로 추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2팩 n-2팩
분의 n팩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데 얘를 잘 보세요. n팩에서 n-2팩으로 나누면 여기 위에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부터 1까지 곱해진 얘네가 싹 다 약분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분모가 2가 되고 분자는 n 곱하기 n-1이 되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됩니다. 이걸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얘를 몇 개를 빼고 더하고 라기보다는 그냥 이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그 중에 변의 개수만 빼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라는 건 순서 없이 선택할 때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C는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나중에 확통을 할 때도 그렇고 NCR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식을 계산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얘는 R팩으로 어디 갔어? 요거를 R팩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을 할 때 몇 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계속 붙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럴 때는 빠르게 써놓고 계산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쓰는 과정에서 NCR이라는 걸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NPR이랑은 달라요. NPR은 아까 보다시피 문제풀이 하면서 많이 안 쓰죠. 근데 NCR은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자 얘는 계산을 이 계산법을 따라서 계산하시면 좀 빨라요. 이거 그대로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OC2야. 그러면 분자는 OP2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냐? 5부터 2개. 분모는 2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요 순서대로만 잘 지켜주면 돼요. 7C3이라고 하면 분자는 7부터 3개. 분모는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CR이라고 하면 저렇게 나타내고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앞에 NPR엔 없던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NCR의 성질 됐죠? 첫 번째 그냥 쓰자. NCN이나 NC0이나 둘 다 1이에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n개가 있습니다. 다 고르는 게 한 가지밖에 없죠. 마찬가지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고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n개가 있을 때 어떤 주머니에 담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됐어? 2개씩 담았어.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걸 싹 다 담았어. 또 다른 종류의 봉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빈 봉투가 있고 여기 n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담았어.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없지. 그거 한 가지로 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NCN이나 NC형은 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NCR과 NC의 N-R은 둘이 동일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5개가 있어. 내가 주머니에 넣어갈 2개를 고르는 가짓수와 그지? 안 가져갈 3개를 고르는 가짓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가져갈 걸 고르는 거나 버리고 갈 걸 고르는 거나 가짓수는 똑같아야지. 내 말 이해돼? A, B, C, D, E가 있을 때 내가 A, B를 고르는 거랑 C, D, E를 고르는 거랑 결국은 같은 경우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A, B는 가져갈 거, C, D, E는 놔두고 갈 거. 이해돼? 그런 이치로 보면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것과
알게만 택하고 나머지는 택하지 않는 경우를 세는 거. 알게를 뺀 나머지를 택하지 않을 거야. 이걸 가지고 세는 가지수랑 둘이 동일하다. 이걸 언제 쓰냐면, 자, 이런 경우에 씁니다. 10C에 7이 나왔어. 그럼 10부터 7개, 7팩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쓰기 계산이 너무 많죠? 그럼 보세요. 얘를 잘 보면 얘네 둘은 더했을 때 N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랑 뭐랑 같은 거냐? 10C의 3과 똑같은 거야. 가져갈 거 7개를 고르는 가지수와 버리고 갈 3개를 고르는 가지수가 동일해진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랑 10C 3이랑 둘이 똑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할 때 얘보다는 얘를 계산하는 게 좀 빨라요. 19, 8의 분모는 3팩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요. 세 번째, 여기는 왜 안 나와 있지? NCR-1 더하기 NC의 R, 얘는 N 플러스 1 C의 R 이렇게 돼요. 이거를 좀 바꾸자. N-1 C의 R-1 더하기 N-1 C의 R은 N C의 R과 똑같습니다. 자, 이게 왜 똑같냐? 이거는 물론 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저거 저대로 나타내고서 그냥 계산해도 나옵니다. 나오기는 하지만 자, N개가 있어요. 아니, N개가 아니라 N명이라고 하자. N명이 있다.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N명 중에 하나가 나야. 그러면 오롯이 나의 입장에서 볼 거야. 이 중에 R명을 고를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수가 있겠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안에는 내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포함되는 경우를 세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세서 합치면 전체가 나오겠죠. 자, 보세요. 이 중에 R명을 선택하는데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가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R명에 포함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남아있는 아직 선택받지 못한 N-1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 R-1개를 골라야 되지. 그래서 N-1명 중에 R-1개를 고르는 게 내가 포함이 되는 경우, 나 포함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반대로 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럼 애시당초 빼놓고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미 빠졌어. 그럼 남아있는 N-1명 중에서 R명을 그대로 뽑아버리면 되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얘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골라도 선택이 끝나는 거고 이렇게 골라도 선택은 끝나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내가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다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N명 중에 R명을 고르는 전체 가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식에서 간혹 가다가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얘네는 대부분이 이제 연산이에요. 이제 연산을 하면서 순서가 있냐 없냐. 자, 요거를 좀 따져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봐.
순서가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가 이걸 뽑는 순간 알아서 정해지면 순서 없이 뽑아요. 내 말 이해돼? 뽑기만 하면 순서는 알아서 정해져. 내가 정해줄 필요가 없어. 그럴 때는 순서 없이 뽑는 거야. 근데 내가 뽑았어. 뽑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미 순서까지 정해줘야 돼. 그러면 순서를 가지고 뽑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자, 지금부터 이쪽에 3개가 있어요. 1, 2, 3번. 네, 1번 아저씨, 2번 아저씨, 3번 아저씨가 있고 사랑의 짝대기를 쏠 건데 이쪽에 A, B, C, D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쪽에 1, 2, 3, 4, 5번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가 화살표 쏘고 얘도 화살표를 쏘고 얘도 화살표를 쏠 건데 잘 봐. 얘가 쏘는 숫자가 제일 작아야 되고 얘가 쏘는 숫자는 중간이어야 되고 얘가 쏘는 숫자가 제일 커야 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의 예시가 뭐냐? 요런 애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화살표는 몇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5개 중에 화살표를 받을 거 3개만 고르면 순서는 내가 직접 정해줘야 돼요? 아니면 뽑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화살표를 쏩니까? 알아서 화살표를 쏘겠지? 내 말 이해돼요? 내가 굳이 안 정해줘도 나는 여기서 숫자를 고르기만 하면 돼. 이거 골랐어.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지들이 알아서 순서대로 화살표를 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5, C, 3으로 계산을 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어. 그냥 3개만 쏘래. 하나씩만 쏘래. 그러면 내가 1, 2, 3 골랐을 때도 순서를 너는 몇 쏘고 너는 몇 쏘고 너는 몇 쏘라고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되지. 맞아? 그런 경우라면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5P 3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요? 내가 뽑아놓고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면 5P 3이고 P가 되는 거고 뽑아놓고 그냥 끝나는 거면 C가 되는 거예요.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처음에는 그거 구분하는 게 일이에요. 잘 안 될 수 있지만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좀 봅시다. 212페이지 필수 예제 1번이에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NC4는 NC6이다. 4하고 6하고 합하면 얼마예요? 10이니까 n은 10이 돼야 돼요. 다른 숫자로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2번 n 플러스 2c n이 15야. 자, 봐봐. n 플러스 2cn 얘랑 같은 거 또 다른 걸 찾아보면 n 플러스 2c의 2랑 같은 거지.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2팩분의 n 플러스 2p 2랑 같은 거예요. 요게 15랍니다.
여기 보면 R팩분의 NPR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도 2팩분의 N 플러스 2P2가 된 거예요. 됐니? 그래서 N 플러스 2P2가 30이 돼야 돼. 숫자 연달아서 두 개 곱했을 때 30 만드는 거. 얼마? 5, 6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6이 되면 된다. N은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하다 보면 몇 개는 외워질 거예요.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잘 보시면 되고 3번 N 플러스 2C NC2 더하기 N-1 C2는 N 플러스 2 C2 이렇게 돼 있대. 그때 N은 얼마냐? NC2에다가 N 플러스 2C2를 더하면 N-1C2 N-1 C2를 더하면 얼마? N 플러스 2C 이렇게 된대요. 대단히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얘를 잘 보면 N부터 2개 분모는 2팩 더하기 얘도 N-1부터 2개 N-1에 N-2 분모는 2팩. 자, 얘도 분모는 2팩이고 N 플러스 2부터 2개 요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분모가 깔끔하게 사라지고요. 그지? 전개해보면 n제곱에 n제곱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n 상수 없고 상수가 2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요거 전개하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그래서 2 없어지고 n제곱 하나 날라가고 3n 넘어가면 마이너스 7n 여기 어디 갔어? n제곱 마이너스 7n이 0이다 이렇게 돼요. n이 0은 아닐 거 아니야?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n은 얼마? 7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단순한 계산이었습니다.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조합의 수라고 해서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 총 12명이 있어요. 9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 와, 많이도 뽑아. 그럼 안 뽑힐 몇 명을 뽑으면 돼요? 3명만 뽑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12명 중에 선택 안 할 3명을 고르는 가지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부터 3개 분모는 3팩 됐습니까? 자, 정신 차려보자. 3팩은 6으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되고 220까지가 나오겠네요. 됐죠? 두 번째, 남학생 2, 여학생 셋을 뽑는데 남학생 몇 명 있어요? 몇 명이야? 7명. 여학생 5명 있어요. 그치? 얘는 순서가 없지. 남학생 뽑아놓고 여학생 뽑으면 될 거 아니야. 남학생 몇 명 뽑는다고? 2명. 7명 중에 2명을 뽑고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는데 잘 봐. 얘 뽑았다고 끝나요? 여기까지 뽑아야 끝나지. 둘을 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 C는 꽤나 많이 써요. 계산해보면 7C는 얼마? 2팩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3팩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됐니? 약분할 거 약분하고
2 이렇게 되면 210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는답니다. 자, 그러면 남학생 7명 중에 4명을 뽑거나 여학생 5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되는데 여기서 4명을 뽑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여기서 4명을 뽑아도 끝나지. 선택 끝난 거잖아. 끝났고 끝난 거니까 끝난 애들끼린 더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선택이 끝났으면 더해주면 되고 안 끝났어. 계속 해야 돼. 그럼 계속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곱의 법칙하고 합의 법칙은 계속 나와요. 7C4랑 같은 게 뭐냐면 7C3이 똑같고 5C4는 5C2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7C3 얘를 계산하면 분모 3팩 분자는 7, 6, 5 이렇게 돼서 6이 사라지고 35가 나오고 분모 1팩 분자 5 하나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그럼 5가지잖아. 그죠? 계산하면 40까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넘어가서 필수 예제 3번 제한 조건이 있을 때의 조합의 수라고 돼 있네요. 축구 선수 5과 배구 선수 6 중에서 5명을 뽑는답니다. 특정한 축구 선수 2명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 자, 얘를 좀 치우자.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먼저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건을 먼저 설정을 잘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축구 5, 배구 6이야. 축구 5, 배구 6명이에요. 이 중에 축구 선수 2명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그 2명을 뽑아놔요. 그치? 걔네 둘을 먼저 뽑았으면 남은 거 몇 명을 뽑아야 돼요? 남은 3명을 뽑아야 되지. 맞아요. 축구 선수 2명을 뽑아놨으니까 이제 축구가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고 배구가 6명 남았는데 이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뽑아놔서 9명 중에서 3명만 뽑아주면 된다. 그래서 9부터 3개 분모는 3팩 해서 6으로 나누면 4, 3 해서 84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다음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1명씩이래. 여기 적어도가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전체에서 아주 아닌 것만 빼면 된다 그랬지. 잘 봐봐. 전체는 11명 중에서 전체는 11명 중에서 몇 명 뽑으라고? 5명을 뽑는데요. 이 중에서 뺄 게 있습니다. 축구 5명 뽑는 거 맞지? 축구 선수 5명 중에서 다 뽑는 경우, 그 다음 배구 선수 6명 중에서 5명을 다 뽑는 경우만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얘네들 싹 다 빼버리면 얘가 462가 나온대요. 마이너스 이거 6가지 나오죠? 6C2라고 똑같으니까 6가지고 요거 1가지 나와요. 그래서 총 7가지만 빼주면 455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4번이에요. 남학생 5과 여학생 3이 있습니다. 남학생 5, 여학생 3이 있어요.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뽑아야지. 남학생 5명 중에 2명을 뽑았어. 여기 이해돼요? 그리고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았어. 그리고 4명을 나열을 합니다. 이거 뽑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요것도 뽑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일렬로 나열까지 해야 끝나는 거지. 그래서 다 곱해줘요.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을 뽑아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남학생 4명을 뽑아요. 5명 중에 4명을 뽑고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아요. 됐니?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이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어떻게 나열을 하냐? 여학생 둘이 한 세트래요. 같이 묶여 있대. 그래서 여학생 먼저 순서 정해지는 게 2패까지. 둘이 섞이는 거. 그럼 여학생이 한 묶음이고 남학생 4명까지 포함하면 총 5이 되는 거겠죠. 그쵸? 5개를 일렬로 나열을 해야 끝납니다.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럼 문제를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끝나.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는 게 가지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선택해서 뽑거나 아니면 걔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들이 등장을 해요.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를 뽑아야 되냐, 이렇게 뽑고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할 거냐를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세우면 나머지는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말 이해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600까지가 나온답니다. 됐죠? 다음. 네. 얘가 더 적네.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을 때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라고 했어요. 점이 8개가 있어.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하고 호 위에 또 4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2개를 연결해서 직선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 하나가 결정이 되려면 점 2개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기분 좋게 8개 중에 2개 고르면 돼요 하고 끝납니까? 문제는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직선. 얘네 둘을 고른 거랑 얘네 둘을 고른 거랑 어때요? 달라요? 생각해봐. 얘네 둘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었어. 얘네 둘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었어. 어때요? 똑같아요. 그치? 그러면 다른 애들은 상관이 없냐? 네, 상관이 없죠. 오롯이 요 4개에서만 문제가 생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 여기 4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건 싹 다 빼버려. 그럼 그냥 얘도 다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근데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고르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세 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수 잡으세요. 이 중에 세 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역시나 요 직선상의 점 세 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8개 중에 3개를 고르기는 하지만 4개 중에 3개, 다시 말하면 요 밑에 있는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애들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걔네를 그냥 다 빼주면 돼요. 얘는 굳이 하나를 더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돼서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빼버리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52가지가 나온답니다. 됐죠? 자, 필수예제 6번. 평행한 4개의 직선과 평행한 6개의 직선이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겼어요. 평행사변형을 보니까 자,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졸라 많겠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잘 보세요. 가로 중에 2개를 고르고 세로 중에 2개를 고르면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잘 생각해봐. 가로 중에 2개를 골라. 아무거나 골라봐. 이렇게 골랐고 세로 중에 2개를 골라. 뭐 하나가 골라졌다 치자. 그럼 요 가운데 평행사변형 보여요? 요렇게 되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둘이 달라지면 또 다른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내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가로줄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로줄 6개 중에 2개를 골라야 그래야 끝나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90개의 평행사변형을 찾을 수 있다. 일일이 하나씩 찾으면 돼요? 아무래도 안 되겠지. 네, 안 됩니다. 이거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길찾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길찾기냐? 이렇게 있다. 자,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을 향해 갈 거예요.
저게 조합입니다. 뭔가 전혀 아닌 것 같지? 조합이에요. 왜 조합이라고 하냐? 계산해보면 조합이 나와요. 잘 보세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최단 거리. 일단 A에서 B까지 갈 때 최단 거리로 가려면 오른쪽과 위쪽으로만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지? A에서 B까지 도착하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이동을 해야 되냐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이동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7번을 이동을 하고 위로는 6번, 위로 6번을 이동하면 B에 도착합니다. 됐어요? 가는 동안에 오른쪽, 위쪽으로 방향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오른쪽으로 먼저 가든 위로 먼저 가든 상관이 없죠. 위로 6번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7번 가도 되고 위 하나 오른쪽 하나 위 하나 오른쪽 하나 번갈아 가면서 가도 돼요. 상관없지. 그죠? 그렇게 상관없다라고 했을 때 얘를 표시를 하기 시작을 해요. 뭘로 표시를 하냐? 컴퓨터 게임 중에 오디션이라는 게임 알아요? 몰라? 방향키대로 그 박자에 맞춰서 방향키를 막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얘가 춤을 춰요. 화면에서. 그 방향키를 빠르게 누르고 엔터를 치는 건데 자 봐봐. 얘는 방향키가 지금 몇 개가 필요합니까? 방향이 두 가지인 거고 방향을 몇 번 움직여야 돼요? 총 13번을 움직여야 되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봐봐. 13번을 움직여요. 여기다가 방향을 쓸 건데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와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쭉 나열을 할 거야. 됐어요? 잘 봐. 그럼 이 13개 중에서 6개를 골라서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이해됐니? 나머지 7자리는 뭐란 얘기야?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는 애를 고르면 돼요. 이해돼?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이만큼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선생님이 여기다 설정을 할 건데 화살표를 쭉 나열을 했을 때 이만큼의 가지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가지수는 이만큼이 되더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최단 거리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알겠지? 이거 외에는 아직 안 나와요. 이거보다 어려운 거는 중간에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못 가는 길이 막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확통 배울 때 나올 거예요. 됐죠? 이 정도만 일단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유형편으로 가봅시다. 그래도 한 5분만 쉴까? 아직은 풀로 하기가 좀 힘들죠? 5분만 잠깐 쉽시다. 그거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 자, 등식 87페이지예요. 등식 NCE 더하기 N 플러스 1C3은 2 곱하기 NP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N의 값은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요것도. 자, 예를 보면 N의 NCE라고 했죠? 더하기 N 플러스 1CE. 얘가 2 곱하기 NP2가 된대.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n의 n-1 분모는 2팩 더하기
n에 n 플러스 1. 그냥 순서만 좀 바꾼 겁니다. 분모 2팩. 여기까지 됐죠? 요게 2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변에 2를 곱하면 얘가 없어지고 얘는 4가 돼요. 그 다음에 n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니까 2n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4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숙제 3이 n 더하기 1시 3. 어? 아 미안 여기가 3이에요. 이런 제기랄. 아 숫자 다시 다 바꿔야 돼. 아 스트레스. 여기는 3팩.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해야 돼요. 그죠? 6을 곱하니까 여기는 3 곱하기가 될 거고 얘는 없어지고 12가 됩니다. 됐죠? 얘는 약분 그대로 한 거고 그러면 여기는 3n-3 더하기 n 플러스 1은 12n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4n을 우변으로 넘기면 8n이 될 거고 12를 좌변으로 넘기면 13, 10 나와요? 어? 시작부터 뭔가 꼬였는데? 계산이 잘못됐나? 그 n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어. n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러네. 이런 다 있어. 아 너무 급했어요. 천천히 봅시다. 당황하지 말고. 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야. 네. 다시 자 얘는 2분의 n에 n-1이고 더하기 3팩분의 n 플러스 1부터 3개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n-1 이렇게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n에 n-1이다. 아 됐어. 휴. 그러면 n에 n-1이 다 약분돼요. 그죠? 양변에 6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3이 될 거고 6 곱하면 없어지고 n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6 곱하면 12가 된다. 따라서 n은 얼마예요? 8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아 이제 됐네. 아 그 1번 푸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 자 유형 2번 봅시다. 어느 날 급식에 밥 2종류, 반찬 6종류, 국 3종류가 나왔을 때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조금씩 퍼서 다 먹으면 안 돼요? 굳이 밥 하나, 반찬 3개, 국 하나를 골라야 된대요. 이런 왜 그러는 거야? 밥 골라 둘 중에 하나. 반찬 6개 중에 3개를 골라요. 그 다음 국 3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쵸? 간단한 건 그냥 숫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굳이 C로 나타내면 중간에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숫자로 써서 보는 게 조금 덜 헷갈릴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8번입니다. 88페이지. A, B 두 학생을 포함한 9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A, B를 모두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는 했어요.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요. 9명이 있는데 이 중에 4명을 추출할 겁니다. 그죠? A, B를 포함한대요. 그럼 미리 뽑아놓고
뽑아놓고 아직 선택되지 않은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요? 2명만 더 뽑으면 돼. 그래서 7C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아홉 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의 각 칸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9개의 숫자 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려고 한다. 가로줄에 있다.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고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하고 5는 가능합니다만 3하고 9는 가능하지 않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봅시다. 아홉 개가 있어. 자, 여기를 골랐어요. 그치? 자, 참고로 아마 풀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풀이랑 해설이랑. 여기를 골랐어. 얘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도 못 골라요.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지. 맞아요?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랐다? 선택은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 여기를 하나 골랐다고 치자. 그럼 요거 못 고르고 얘도 못 골라요. 남은 거 몇 개야?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럼 선택은 끝나요. 그럼 그렇게 고르는 게 1번부터 9번까지 9번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얘가 여기 있는 거랑 골랐을 때 얘가 선택하는 경우에 얘를 고르는 경우가 또 나오죠. 그치? 그러면 그 2개를 한 세트로 보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끝나요. 됐습니까? 이해했어? 잘 모르겠어? 자, 봐봐. 1번이 선택할 때 4가지 나와요. 2번이 선택할 때도 4가지. 3번, 4번 쭉 해서 9번까지 총 4가지씩 나옵니다. 뭐냐면 1번을 먼저 고르는 거야. 먼저. 1번을 먼저 선택을 했어.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아니야. 2번을 선택했어. 마찬가지. 이렇게 지워지면 여기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 아니야. 어디를 골라도 꼭 4개가 남아요. 공교롭게도. 그지? 그러면 9번까지 다 일단 골랐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1번을 고를 때 9번 고른 걸 가정을 해보자. 됐어? 그럼 여기에 1번 고르고 9번 고르는 게 들어있어. 그럼 이제 9번 그렇지. 여기서도 9번을 골랐는데 1번 고른 게 들어있어요.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같은 게 이 2가지밖에 없어요. 1, 9로 만들어지는 게. 맞아? 이런 애들이 각각 2가지씩 다 있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걔를 2개를 하나로 볼 거야. 2개를 한 묶음으로 묶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2가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왜 해설대로 안 했냐면 그냥 해설이 좀 더 복잡해 보였어요. 이게 해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서로 다른 2줄을 골라요. 서로 다른 2줄을 고르고 골랐잖아. 그치?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고를 건데 여기서 하나를 골랐어. 그럼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이해돼? 처음에 윗줄에서 하나를 고르고 밑에 줄에서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면 이걸로 계산해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두 문제 남았는데 우리에겐 시간이 네 문제네? 자, 빨리 봅시다. 네 문제? 맞지? 네 문제. 뒤에 더 있는 거 아니지? 네 문제예요, 네 문제. 두 문제인 줄 알았어. 속았어.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요. 여학생을 적어도 1명은 포함한답니다. 전체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가지수 중에 여학생은 적어도 1명을 뽑아야 되잖아. 그럼 오롯이 남학생을 뽑는 가지수만큼만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5명 있대요. 5명, 남학생 5명 중에 4명 뽑는 것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10C4 하면 215가 나옵니다. 215. 뭐야? 얘가 215고 5개 빼면 아이고 잘못 얘기했다. 210이에요. 10C4는 210이고 거기서 5개를 빼면 205가 나와야죠. 그 다음 18번 서로 다른 6권의 국어책과 서로 다른 4권의 수학책 중에서 2권의 국어책과 2권의 수학책을 택하여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는 했어요. 어차피 다 꽂을 건데 왜 굳이 골라서 꽂나 모르겠어요. 네, 6권의 국어책 중에서 일단 2개를 골라. 아직 안 끝났죠? 나머지 수학책 4권 중에서 또 2권을 골라. 아직 안 끝났죠? 얘를 책꽂이에 순서를 갖고 나열을 하니까 4패까지만큼 더 곱해줘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걸 계산했더니 2160까지가 나온답니다. 됐지? 210에서 5 빼는 거라니까. 자, 21번. 서로 다른 n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이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66개이다. 이때 n의 값은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가장 간단한 건 원 위에 점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겁니다. 원 위에 점이 있을 때 2개를 연결해서 직선을 만듭니다. 이해돼요? 2개를 연결하는 거면 n개의 점이 있다. 그 중에 2개를 고르면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게 몇 가지란 얘기야? 66가지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저게 66가지야. 그럼 n은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얼마일까요? 네. 자, 보세요. n의 n-1이 11 곱하기 12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분모에 있던 2를 우변으로 넘기면서 12 곱하기 11로 바꾼 거예요. 됐니? 그래서 n은 12개. 점이 12개래. 시계를 보고 쟤네들 가지고 직선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그러진 않겠지. 자, 24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럼 얘는 6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그 다음 세로로 생긴 거 5개 중에 2개를 골라야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지수가 몇 가지다? 150가지다. 15 곱하기 10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네. 네, 남은 4문제를 5분 만에 끝내버렸네요.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엔 안 나왔는데 간혹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N각형의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교점의 수 떠올려봐 아이디어를. N각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오각형이 있을 때 대각선으로 만들 수 있는 교점의 수라고 하잖아. 자, 얘는 정 N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점이 겹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알겠죠? 겹치지 않아요. 그러면 대각선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이해돼요? 사각형이면 하나 나오지. 오각형이면 5개 나와요. 육각형이면 몇 개 나올까? 몇 개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세볼 거야? 뭔가 아닌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그렇게 세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아, 이걸로 한 5분은 끌 수 있겠군. 자, 대각선이 만들어질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대각선이 만들어지나?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생긴 거랑, 아이고, 이렇게 생긴 거랑 만나서 생긴 얘를 한번 보세요. 자, 요게 만들어지려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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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개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4개로 만드는 대각선의 교점이 또 있을까요? 없어. 그치? 그러면 몇 각형이 됐던지 간에 점을 4개를 골랐어. 그러면 대각선이 반드시 몇 개가 나와요? 2개를 만들 수 있어? 아, 대각선이 2개가 나오지. 미안. 오, 정신없네. 대각선 2개가 나와. 그럼 그거에 대한 교점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1개가 나와. 그럼 이 중에서 4개를 고를 때마다 하나씩 등장을 하죠. 그치? 그럼 N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만큼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각형일 때는 점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오각형일 때는 5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육각형이면? 그렇지. 6개 중에 4개를 고르니까 6시 2를 계산해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15개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아두면 후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에서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3번 좀 보세요. 23번. 가로로 점 5개, 세로로 점 3개, 총 15개의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15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서 3개를 골라서 꼭지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15개 중에 51개가 아니라 15개 중에 3개를 고릅니다. 근데 이 중에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애가 있어요. 그치? 잘 봐. 여기 가로로 5개, 5개, 5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뽑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치? 그래서 3가지 경우가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게 이렇게 3번 등장을 해요. 걔네들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이렇게 세로로 3개씩 골라지는 거. 이런 게 5개가 있죠. 3C 3이기 때문에 어차피 1이라서 그냥 5개라고 센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 이러면 끝날까요? 아니야. 뭐 맞아요. 대각선이 문제예요. 그래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자, 이렇게 3개, 그 다음 반대쪽 3개. 이렇게 해서 이거 6개도 또 빼줘야 돼요. 와, 이제 맞았겠지 하고 계산을 딱 하면 답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뭔 일일까? 조금 더 누운 대각선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요렇게 연결되는 거. 요렇게 연결되는 거. 이해돼요? 으씨, 이것까지 계산해야 돼? 네, 해야 돼요. 저 2개를 마저 더 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나옵니다. 됐지? 자,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질문할 만한 거 있습니까? 앞에 숙제한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최연래 선생님이 나간 진도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념편, 유형편 상관없습니다. 개념편의 실력 문제 다 풀어봤어요? 풀어들 보셨습니까? 저 질문 몇 번이요? 유형편에 네. 14쪽에 네. 8번 18번. 자, 같이 볼게요.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 요거가 항상 성립할 때 A, B, C, D에 대하여 A-, B-, C 플러스 D의 값은 했어요. 16x 세제곱
자, 플러스 28x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11. 자, 얘를 뭘로 묶어냈냐면 2x 플러스 1로 묶어냈습니다. (2x) 플러스 1 플러스 d.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것 중에 혹시 요거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얘를 ax-1의 세제곱 bx-1의 제곱 cx-1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abcd 구하는 거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됐어요?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했어요. 기억나요? 얘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밑에 거. 얘를 왜 이렇게 했었냐면, 자, 조립제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처음에 조립제법을 하면 1, 3, 2, 마이너스 5를 놓고 1로 조립제법을 해요. 1로. 얘 1로면 0되니까. 1로 조립제법을 하잖아. 그럼 여기 4, 4, 6, 6,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x-1에다가 그 다음 뒤에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이제 얘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하잖아? 1로 한 번 더하면 5가 되고 5. 그럼 여기가 11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애가 뭐가 되냐? x-1 곱하기 x 플러스 5. 요렇게 더하기 11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x-1을 통째로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가 곱해줄 거야. 그럼 요 식이 뭘로 바뀌냐면 x-1의 제곱에 x 플러스 5가 되고 더하기 11 곱하기 x-1이 되고 더하기 1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래 놓고 x 플러스 5라는 애를 한 번 더 해요. 1로 한 번 더 하면 6 요렇게 돼요. 그 말은 뭐냐? 자, 얘가 색깔 바꿔서 요게 x-1 더하기 6인 거 아니야? 얘를 요렇게 둘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x-1이 얘랑 곱해지면 세제곱이 될 거고 얘랑 곱해지면 6 곱하기 x-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11 곱하기 x-1이 되고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남는 애들이 밖으로 벗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애로 계속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2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랑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는 거랑 몫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를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싹 다 2라는 숫자를 묶어 내버려요. 아예.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일단 2가 3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세제곱이니까. 8a의 x 플러스 2분의 1 세제곱, 얘는 4b의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얘는 2c의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싹 다 0이 되는 거 아니야? 0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냥 하면 결국엔 다 똑같은 애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쟤를 가지고 16, 28, 22, 11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총 3번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16 나오고, 마이너스 8, 20 나오고, 마이너스 10, 12가 나오고, 맞지? 여기는 마이너스 6 해서 5. 두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자, 여기 16, 마이너스 8, 12, 마이너스 6, 6. 또 한 번,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16, 마이너스 8, 4. 자, 그럼 여기서부터 8a가 16이야. 이해돼요? 얘가 16이고, 얘가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6, 얘가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2, b는 1, c는 3 이렇게 돼요. d는 5.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저거 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 안녕. 밥 맛있게 먹어. 정지 한 번만 눌러주고 가라.